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어, 그 우리 최은열 교수님이 이제 10년 전에는 김상교 교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김상교 교수님하고 한 20년 가까이 계속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오신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더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거.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한 20년을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을 시민운동을 했지만은 그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상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내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했던 경제개혁연대의 모토가 그 회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나마 하나씩 바꿔놓고 그게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 변화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측으로 갔다는 표현보다는 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재벌개혁이나 뭐 경제개혁 관련해서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먼저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주주가 진짜 주인이죠. 돈을 내. 물론 뭐 노동자도 회사의 주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처음 만들고 회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이제 주주가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우리 저기 정치에서 일어나는 그 민주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자기의 대리인을 뽑죠. 국회의원을 뽑듯이 이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또 그것을 실행시킬 손발이 될 수 있는 집행부인 경영진을 또 선발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행정부가 구성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주주와 이사회 경영진 간의 권력 관계, 그리고 그 권한과 책임의 관계가 이제 저는 지배 구조라고 이제 표현은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총수들의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계열사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 것처럼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 그거의 입맛에 맞게 이사회가 구성되고 경영진이 구성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책임을 지우냐?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경영진이 어떤 경영을 실패라면 경영상의 책임도 지을 수 있고, 그게 어떤 불법이 소지가 있다면 형사 처벌도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우리 상법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재벌 개혁의 입법 과제이자 현재 법을 잘 실행시킴으로써 재벌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앞서 이제 김상규 교수님이 여러 가지 대안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는 이제 같이 20년간 그 공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0% 공감을 하고요. 앞서 이제 그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최은열 교수님하고 논쟁이 있는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 그룹마다 얼마의 돈이 들고 어떻게 해소하면 최소 비용이 드느냐를 다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순환 출자 문제되는 건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백화점 그룹이 문제가 되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그룹이나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큰 그 해소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환 출자의 고리가 개수가 많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그 뭐 금액적인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세계 현대그룹의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은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처럼 나머지 그룹들도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자연적으로 시장의 압박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배권을 강화하는 부작용, 그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까 전에 지주회사 체제의 전환에서 필요한 제도상에서 20% 30%가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회사 자금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관점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당에서 좀 더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 이제 공정위의 역할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제가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역할을 준다고 하면 역할을 받기 싫어합니다. 너한테 이런 법을 만들어줘서 너의 힘을 세게 해줄게 그러면은 나 일하기 싫어. 나한테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마.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독기관이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 이제 좀 반대가 되는 게 오히려 전속고발권 폐지인데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더 가지고 있을수록 권한 강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소비자나 또는 거래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권한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일부 완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폐지를 한다면 아까 김상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소한 것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제도하고 저희가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 여러 가지 다 비슷한데요. 이제 사회이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이제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이사가 반드시 하나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는데 주주는 또 아무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상장된 회사라고 만일 산정을 한다면은 노동자들이 주식을 사면 됩니다. 노조가 주식을 사고요. 우리 사주 조합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이 주식을 갖게 함으로써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게끔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들이 정말 소액주주가 됨으로써 소액주주로서 또 회사를 바라보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것이 오히려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 제도에서 좀 더 수월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굉장히 좀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이 더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을 또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주들이 각자가 가진 권한을 잘 행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투표 안 하고 진짜 일부 사람들만 투표해서 대통령 되면은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것처럼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결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이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권이 더 이제 원활하게 돼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만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까지 그거를 강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가 가진 그 회사 민주주의에서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나 자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은 이제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법으로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튜어디십 코드 같은 그런 이제 연성법, 그러니까 권고를 하게 함으로써 따르게 하고 안 따르게 하면 뭔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스스로 시장에서 받게 하는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법을 발의 하나 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법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을 오용했던 여러 가지 지금 행위들이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상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형사법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가능한데 국민연금 자체를 가지고 오용을 했다고 했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선 우리나라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손댄 그러니까 그 불법적으로 손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형사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것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주권 행사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뭐 이제 좀 더 그 국민연금법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좀 논점에서 조금 더 다른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김상규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뭐 거의 100%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공약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에 대한 뭐 이렇게 타임 스케줄도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좀 적극적인 그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시간을 잘 지켜.